자, 이어서 그 본 수준 충전 같은 경우에는 현업에서 많이 사용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높이를 측정하고자 할 때 아직도 지금 제일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따라서 지금 현재 측량 및 지연 공간 정보 기사 시험에 2차 외업 시험에 실기 시험 중에서 외업과 내업으로 구성이 되는데, 외업 시험에도 수준 측량은 하나의 과목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향후에 뭐 관련된 기사 자격증들을 3학년 때부터 이제 준비를 서서히 시작할 텐데, 그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시험이 어떻게 치러지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측량 및 지연 공간 정보 기사에 이제 1차 필기를 합격을 하고 2차에 들어가게 되면 내업 이제 주관식 문제들을 계산 문제들을 풀고 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실기 시험 두 과목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수준 측량이고요. 이 수준 측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기사 시험 2차 실기 시험이 100점 만점에 20점을 차지할 정도로 되게 비중이 높습니다. 일단은 수준량은 먼저 이 요구되는 사항과 채점 기준표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한번 내용을 좀 볼게요. 먼저 요구되는 사항은 시험장에 설치된 넘버 0부터 넘버 10번 측점을 수준 측량을 실시를 하고, 각 점의 지방고를 계산해서 그 지방고 성과가 원래 계산되어 있던 지방고 성과하고 비교를 하겠죠. 비교를 해서 정확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것을 통해서 배점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넘버 0 지점의 지방고는 일단은 해당되는 시험장에서 주어지게 되겠고요. 기계는 일단 3번 이상 정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3회 이상. 3회 이상 정치한다는 얘기는 TP점이 3점이 포함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전후시를 같이 보는 점이 일단은 3개 정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 채점 기준표 아래에 있는 보이는 거고요. 일단 정확도로 평가를 하는데 이제 넘버 0번부터 10번까지 표척이 세워져 있어요. 그 표척 중에서 일반적으로 4번과 5번, 7번과 9번의 표척의 그 지방고를 계산한 결과하고, 일단 시험장에서 전날, 보통 전날 계산을 다 해요. 다 해서 이제 정확한 정답이라고 계산해 놓은 값이 있습니다. 그 값하고 비교를 했을 때 뭐 5mm 이내일 때 저희를 배점을 많이 받게 되겠고요. 10mm 이내일 때 10mm를 초과할 때마다 감점들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총 4개니까 상식적으로 보면은 4군데 하나의 배점당 5점씩이 들어간 거죠. 그쵸? 5점씩 배점이 될 거고, 뭐 예를 들어서 5mm 이내 차이밖에 안 난다 그러면 전체 20점 만점 받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감점을 뭐 1점을 감점하든 2점을 감점하든 기준이 정해지겠죠. 자, 뭐 레벨의 구조 전에도 수업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현장에 가면은 다양한 종류의 레벨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종류별로 다르긴 한데 거의 사용법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레벨의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어떤 장비, 어떤 회사에 따라서 문제는 크게 없는데, 만약에 뭐 어떤 제조사가 좀 장비가 어떤 시험장에 사용되는지 알고 싶으면 그 시험장 정보별로 비축되어 있는 장비가 어느 회사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강의 카페에 기사 항목 메뉴 쪽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엑셀 파일을 다운받아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십시오. 크게 작업에 대한 내용들은 계획 준비, 레벨 세우기, 그 다음에 관측, 그 다음에 계산, 그 다음에 검산 및 성과 정리, 요 5개의 단계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계획 준비 단계에서는 이제 시험 시작 전에 시험지가 배부가 되면 시험 문제를 확인하고 표척이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좀 확인하고요. 내가 레벨을 어떻게 3번을 뭐 3회를 세워라 한다 그러면 3회를 어떻게 거치를 할 건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겠고, 실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는 기계, 특히 레벨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좀 하도록 해야 되고요. 먼저 검토할 시간을 줘요. 그래서 레벨을 점검을 해보고 정준 나사가 불량하지 않았는지, 삼각대하고 레벨이 잘 연결이 돼서 단단히 연결이 되어 있는지, 삼각대가 뭐 불완전하진 않은지
뭐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시험이 시작되면 이제 내가 계획했던 사전에 어디다가 레벨을 배치할 건지 계획이 됐던 지점으로 빠르게 움직여야 될 거예요. 그래서 목표 지점으로 레벨을 옮기도록 하고, 옮기자마자 바로 수평 세우는 정준 작업을 실시해야 될 겁니다. 보통 이제 그 기사 시험을 취득하기 위해서 학생들만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측량이나 공간정보 산업 분야 쪽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도 시험을 보러 오십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많이 장비를 다뤄왔던 분들이 오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되게 빨라요. 그 빠르다고 너무 당황해하지 말고, 남들은 왜 이렇게 빠르다 난 느릴까 전혀 그렇게 당황해하지 마시고, 시험 시간은 한 30분 정도 주어지니까 관측하는데 거의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 시간 동안 관측을 실시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수평 정준 작업을 하면 제일 넘버 제로 지점에 대한 목표물을 시준을 하고요. 시준한 다음에 십자선 조정해서 또렷하게 나오게 하도록 하고, 좌우 미동 나사를 움직여서 제대로 볼 수 있게끔 하고요. 표척에 읽은 거 값을 야장에다가 정확하게 기입하도록 하고, 주의할 것은 여기서 이제 중간점과 이제 이기점 요것들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야장에 틀림없이 기재할 수 있도록 평소에 기고시 야장 기입에 대한 연습을 많이 수반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기고시 야장 같은 경우를 풀어보고자 할 때 이제 여러 번 뭐 스스로들 경험을 많이 쌓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레포트까지도 이번에 한번 제출해 보세요라고 문제를 출제했으니까 한번 꼭 직접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다음에 표척 읽은 거 전후시값 읽고, 장비 이제 레벨 여러 개 거치하면서 움직이면서 거치하고, 또 전후시 따고 전시 보고 하고서 기록된 값들을 다 적고 오면 뒤쪽에 아마 이제 책상 같은 게 마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쪽에 와서 준비됐던 계산기를 이용을 해서 각 측점에 대한 기계고와 지방고 를 계산해내면 됩니다. 그 야장을 계산하도록 하시고, 또 후시합과 전시의 총합의 차이가 첫 번째 지방과 마지막 점의 지방고 계산 결과와 서로 일치가 되는지 그 부분들을 점검을 해서 내 계산 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지를 반드시 꼭 체크해 보도록 하세요.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좀 붙어볼 텐데요. 이제 먼저 계획 및 준비 단계에서는 레벨 측량 시험장을 가시면 이렇게 표척들이 막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가 옆에 부여가 되어 있고, 0번 표척부터 해서 10번 표척까지 순서대로 쭉 표척이 나열이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표척이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척이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는 표척들이 있어요. 그걸 역표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척이 한 2개 정도는 거꾸로 세워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거꾸로 세워지는 것은 그 값을 읽고서 읽은 값의 부호만 마이너스로 취급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0번, 1번, 2번 표척이 있고 3번과 6번이 역표척인 상태이고요. 내가 레벨을 이렇게 거치를 한다 그러면 세워서 후시를 따고 전시 보고 전시 보고 전시 보고, 다음에 얘를 다시 또 레벨을 옮겨서 후시를 따는 거는 가급적이면 지양합니다. 즉 역표척일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음 것까지 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레벨을 옮겨서 정표척인 경우에만 다시 후시를 따서 전시 보고 전시 보고 전시 보고, 그래서 다시 레벨을 옮겨서 후시 보고 전시 보고 전시 보고 전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레벨을 거치시키도록 사전에 시험장의 표척이 몇 번이 역표척인지를 보시고, 그 현황들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내가 레벨을 어디쯤부터 거치할 건지를 좀 사전에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세요. 시험장이에요. 지금 제가 구할 수 있었던 자료들을 토대로 한두 개 정도 시험장의 모습인데, 여기는 신안산대학교라고 불리는 곳이고, 이제 넘버 제로 지점부터 쭉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표척들이 쭉 매달려 있는 거를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좀 보이죠? 표척들이 매달려 있는 것이 이렇게 확인이 될 겁니다.
자, 여기에는 보면은 지금 4번과 7번 표척을 역표척으로 해놨고요. 이 시험장 1, 0, 1, 2, 3, 4, 5, 6, 7, 8, 9. 10번 표척이 좀 없는 상황이죠. 여기는 9개까지만 표척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 시험장인 거고요. 자, 여기는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좀 많이 가기도 하는데 춘천 공고예요. 춘천 공고에는 여기 표척이 10번 이렇게 운동장 쪽에, 축구 경기장 쪽에 공 넘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막아놓은 펜스 벽에다가 이렇게 표척을 다 묶어놨죠. 벽에다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10번 표척부터 해갖고 9번 표척 해서 이렇게 번호판이 아래쪽에 다 부여가 되어 있어서 큰 숫자로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 멀리서도 이 표척이 어디구나, 몇 번 표척이구나를 확인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춘천공고 확대해 보면 이렇게 10번 표척 이렇게 되어 있고 0번 표척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여기는 또 10번 표척을 아니네요. 역표척이 아니에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순서가 정확하게 옳은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표척이 아니고요. 시작점과 마지막 점은 역표척을 줄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레벨을 어떻게 배치를 할 건지 그 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10개의 표척, 그러니까 총 0번부터 11개 표척이 배치가 될 때 보통 3번이나 6번, 4번이나 7번에 역표척이 배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TP점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역표척을 피해서 관측하는 것이 계산의 실수를 줄일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TP점, 즉 이기점을 선정을 할 때 항상 주의하도록 하십시오. 지금처럼 3번과 6번이 역표척이 있는 경우에는 레벨을 거치시켜서 2번에서 끝내서 레벨을 옮기든지 아니면 4번까지 보고 나서 레벨을 옮겨서 4번, 5번, 6번을 보고 또 마찬가지로 7번까지 보고 이동을 시켜서 7번을 호시로 이렇게 관측할 수 있게끔 계획을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좀 3번과 마찬가지인데요. 아니면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요. 1번, 지금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1번, 2번, 0번, 1번, 2번만 보고 2번에서부터 다시 표척 레벨을 옮겨서 2번을 호시를 따고 그 다음에 전시 보고 다시 레벨을 옮겨서 호시 따고 전시 보고 이렇게 끝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를 좀 보여주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다시 레벨을 거치하는 방법, 직접 여러분들이 겪어보지를 않아서 실습을 해보면서 만져봐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해서 좀 반복해서 계속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시험장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은 기계에 대한 점검인데 보통 이제 삼각대가 이렇게 아까 동영상에서 자료에서 보다시피 끈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실제 시험장에 가면 이 삼각대가 다 풀려가지고 어느 정도 높이까지 당긴 상태에서 위에 레벨까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실습하는 관계에서는 그걸 어떻게 연결하는지도 이제 알고 있어야 돼서 그 부분 자신의 턱에서 눈 높이까지 올리는 게 적당하다 그러는데 가슴 정도까지만 올려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내가 삼각대를 세울 때 이렇게 너무 높게 세웠다 그러면, 너무 높게 당겼다 그러면 삼각대를 풀었다 그러면 이렇게 넓게 펼치면은 삼각대가 좀 더 낮아질 거고요. 내가 조금밖에 안 뺐네 그러면 생각보다 가슴만큼 빼는데 좀 약간 낮게 뺐다 그러면 삼각대를 좀 더 모아서 이렇게 높게 세우면은 상당히 시선이 내가 허리 숙여서 관측을 하고자 할 때 좀 수월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를 확실히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레벨 박스 안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항상 레벨을 빼고 난 다음에 뚜껑을 덮어 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준나사 3개가 중립 상태에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보통 이 레벨의 정준나사를 이렇게 쑥쑥 돌리다 보면 이 레벨 기와 연결되어 있는 연결 부위에 이렇게 이제 기둥이 있고, 기둥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홈이 파여 있어요. 한 군데 그 홈이 딱 맞아 떨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매칭이 되어 있는지 사전에 시험장 같은 경우에 갔을 때는 확인을 해보고
그 홈까지가 아주 안 돼 있다 그러면 나사를 좀 풀거나 조여가지고 그 부분까지 딱 정가운데 올 수 있게끔 미리 세팅을 해놓고 시험 감독관이 출발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걸 들고 움직이기 전에 좀 여유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점검해보라고 시간을 좀 부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준 나사의 중립을 확인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폼이 파여 있죠. 이렇게 중립이 확인이 되고요. 미중립하는 경우에는 정준 나사를 돌려서 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나사 축에 선이나 홈이 파여 있다라는 거 거기까지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레벨을 삼각대에 올리고 이 밑에 하부 고정 나사를 돌려서 레벨의 가운데에 뚫려 있는 구멍 사이로 나사에 홈이 있어요. 순나사를 맞춰서 그 레벨 밑에는 앞나사가 있거든. 그래서 그 앞나사 안에다 껴서 딱딱 이게 절대 움직이지 않게끔 꽉꽉 오른손으로 돌려서 조정을 꼭 조여주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기포관, 일단은 그 정준나사가 수평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상이 없는지 이걸 확인하는 단계에서 내가 정준나사를 돌릴 때 기포관이 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도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준나사 돌려서 기포관이 수평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도 좀 한번 확인을 시작 전에 꼭 해보도록 하시고요. 첫 번째 이제 레벨을 거치시킬 때 앞서 봤던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보도블럭 같은 걸로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튼튼하게 이 레벨을 삼각대를 끝을 박을 필요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땅 같은 운동장 같은 데서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면 이 레벨이 내가 어떤 충격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게끔 다리 한쪽을 지면에다 고정을 시키고 두 개를 들어서 내가 어디 이 삼각경에 이 삼각대의 수평면이 살짝 맞게끔 해서 고정이 될 수 있게끔 해주고 나머지 이런 식으로 위에 옆에 홈이 나와 있는데 거기를 발로 이렇게 밟아가지고 땅에다 박아주면 됩니다. 삼각대를 고정을 시키고 이렇게 볼 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레벨을 거치시켰을 때 아까 보시지만 이제 우리 과에서 가지고 있는 레벨인데 이렇게 홈이 파여 있어요. 이렇게 홈이 파여가지고 이 홈까지 이렇게 수평이 맞춰져서 레벨과 삼각대 결합이 됐을 때 이 삼각대의 면이 수평면을 이루고 있을 때 레벨의 정준나사도 어느 정도 이렇게 수평을 이룰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불완전한 조정이 되어 있으면 이 홈 위로 막 나사가 더 많이 튀어나와 있죠. 여기는 쭉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기울어 있으면 시험 전에 이 나사들을 서로 조여가지고 다시 또 이 안에 홈에 파여 있는 게 여기 맞아 떨어져서 들어갈 수 있을 정도까지 조정을 해주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시험 시작 그러면 이제 레벨을 들고 아까 계획했던 내가 레벨을 대략 좀 어디다 배치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부분에 가서 너무 표촉과 멀리 떨어져도 잘 안 보이고 너무 짧게 떨어지면은 내가 장비를 어디다 뭐 너무 왼쪽으로 배치시켰으면 오른쪽에 내가 계획을 해서 4번 뛰어넘고 5번까지 보려고 했던 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보게 되는데 이거는 좀 눈치껏 해도 좋습니다. 대부분 수험생들이 어디로 가서 배치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방해가 안 되게끔 대략적으로 그 동일한 거리를 두고 그 좌우측의 위치에다가 레벨을 거치시키면 됩니다. 자, 레벨을 삼각대를 고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정준 나사를 이용을 해서 수평을 맞춰 주는데요. 이거는 직접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포관이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는 거는 두 개의 정준 나사를 붙들고 안쪽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바깥쪽으로 돌리든지 해서 좌우측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기포관이 만들어주고 이 좌우의 이동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가운데 왔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정준나사를 움직이면 또 위아래로 기포가 움직이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상하 조정은 그렇게 해서 끝내주면 됩니다. 이 정준나사를 통해서 이렇게 왼쪽에 보이는 사진에서처럼 이게 허용 오차긴 한데 허용 오차 원이긴 한데 요 안에 이렇게 걸쳐져 있다고 정준이 다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그 허용원 안에 그 기포관의 크기가 이쪽 옆에 이렇게 약간의 여백들이 있죠. 그 여백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올 때처럼 정 가운데에 기포관이 위치하도록 정준 작업을 반복해서 계속 맞추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해서 정준 작업을 많이 숙달이 되어야만 관측하는 게 빨라질 수 있어서 관측이 빨라지면 나중에 계산할 수 있는
지방고를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롭게 벌겠죠. 그래서 이런 정준 연습들을 만약에 시험을 나중에 보시게 되면 학과의 조교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빌려가지고 그 장비들 빌려 나가서 이 잔디밭에서 연습하면 되니까 많이들 이제 이 기사 시험을 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요 연습들을 많이 숙달을 해서 익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레벨 정준 다 끝나게 되면, 이렇게 조정이 다 끝나게 되면 내가 관측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조건을 맞춰서 이제 관측 준비를 하면 될 거고요. 표척을 시준하고자 할 때는 지금 이제 이건 구형 레벨 장치인데요. 이렇게 위에 조준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 있죠. 이게 돌출부가 있는데, 이 돌출부의 중앙이 내가 접안 렌즈로 들여다보는 곳하고 이게 연직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내가 요거를 계략적으로 위치를 찾고자 할 때는 이 망원경을 들여다보면서 렌즈를 들여다보면서 찾으려고 그러면 되게 오래 걸리니까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 초준나사라 불리는 초준경 아니면 또 초준경 요거를 보고서 대략적인 위치들을 세팅을 해주면 망원경 들여다보면 계략적으로 표척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표척이 보이면 옆에 오른쪽에 큰 배율 렌즈 조절 나사들을 조절을 해서 눈에 맞게끔, 내 시력에 맞게끔 또는 거리에 따라서 이 렌즈의 배율을 또 조정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초중계를 이용을 해서 일단 기준적인 방향을 잡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상이 또렷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선도 이렇게 십자선이 좀 잘 안 보이죠. 여기 십자선도 잘 안 보이게 되고 표척도 상이 또렷하지 못해서 접안 렌즈에 붙어 있는 여기 조절 나사리 있죠. 이 조절 나사를 살짝 돌려가지고 십자선이 또렷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레벨의 오른쪽에 부착되어 있는 배율 조절 나사 요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 대물 렌즈의 조절 나사를 이용해서 렌즈에 초점을 맞춰주는 작업들을 수행을 하면 됩니다. 표척의 눈금이 또 잘 안 보일 경우에는 왼쪽 사진과처럼 초점을 조절할 수 있는 나사들을 돌려갖고 표척의 눈금을 또렷하게 만들어 주고요. 또 눈금이 또렷해지면 십자선이 또렷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또 접안 렌즈에 붙어있는 요 나사를 좀 돌려가지고 십자선을 또 상을 뚜렷하게 해주고 요거를 반복해주면 됩니다. 휙휙 돌릴 필요 없고요. 어느 정도 상이 또렷해진다 그러면 요거 살짝 조정해서 십자선을 또렷하게 해주면 얘도 조금씩만 돌려주면 금방 선명한 상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표척이 딱 세워져 있으면 이 표척의 눈금이 바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 눈금바 나눠져 있는 것을 여기 정확하게 가운데쯤에 걸쳐줄 수 있도록 이 좌우 미동 나사 살짝 돌리면 진짜 십자선이 약간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는 걸 조정을 해서 정 가운데에 일치해서 우리가 전후시 값을 각각 읽을 수 있도록 연습해야 됩니다. 뭐 시험을 볼 때는 표척이 다 매달려 있기 때문에 매달려 있고 원래 이제 시험 전날 표척을 매달아 놓고 그 매달아져 있는 표척을 가지고 테스트를 실시를 해요. 해서 이제 참값을 거의 이제 관측에 대한 정확한 채점에 대한 정확한 값을 정답 값을 계산해 놓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표척을 여러분들이 이제 순천형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표척을 연직으로 정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연직으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 아까 동영상에서도 봤을 겁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정준 잘하고 장비 잘 세우고 했는데 값을 잘 읽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긴 한데 내가 이제 표척에 대한 방향을 잘 맞추고 십자선을 선명을 또렷하게 해주고 렌즈의 초점도 아주 선명하게 해서 미동 나사를 이용을 해서 이 표척의 정중앙부에 십자선이 걸칠 수 있게끔 하면 관측을 실시할 조건이 되는데요. 내가 뭐 예를 들어 정준이 잘 되어 있는 경우는 이 십자선과 이 표척이 똑바로 직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표척이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지금은. 물론 사람이 표척수가 들고 있는 상황이면 사람의 이렇게 움직임에 의해서 표척이 계속 왔다 갔다 떨리긴 하겠지만 지금 시험장 같은 경우에는 이 표척이 벽면에 아니면 또 기둥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어서 정준이 잘 되면 십자선이 이게 교차가 될 겁니다. 근데 정준이 잘 못 되면 이게 거꾸로
삐뚤어지게 보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상이 보이면 아 내가 지금 정준 작업을 하다가 뭘 하면서 잘못 삼각대를 건드렸다든지 뭐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표척을 읽어야 되는데요. 표척 있는 거 이제 연습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단 위에 있는 거는 정표척, 즉 표척을 거꾸로 하지 않고 제대로 세우는 표척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표척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제 114, 115, 116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미터 단위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센티미터 단위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4cm, 115cm, 116cm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얘랑 1cm 단위죠. 뭐 예를 들어서 121cm와 121cm 요 1cm 단위에 눈금이 한쪽에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고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5mm 단위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 5mm 단위를 또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121이고 여기가 122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121.5가 되겠죠. 그죠? 읽을 때는 센티미터를 읽지만 우리가 기재를 할 때는 미터 단위로 환산해서 기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십자선이 여기에 딱 걸쳐져 있다 그러면 얘는 1.22로 미터로 읽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눈금이 여기도 5mm 단위고 여기도 5mm 단위겠죠. 그래야 1cm 간격이 나오니까 이 5mm 간격을요 십자선이 뭐 여기도 걸쳐져 있을 수 있고 요쯤에 걸쳐질 수도 있고 요쯤에 걸쳐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5mm 단위의 눈금을 여러분들이 임의로 5개로 또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1mm 단위까지도 임의로 읽어줄 줄 알아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왼쪽에 십자선이 걸쳐져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119와 120의 정 가운데 있잖아요. 정 가운데 있는 경우는 119보다는 절반 올라와 있고 120보다는 절반 내려가 있으니까 119.5cm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1.195m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도요, 똑같이 453까지 올라있고 454의 정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4.535m로 이렇게 읽어낼 수 있어요. 이게 정표치 읽는 방법이고요. 그 눈금과 눈금 사이에 걸쳐 있는 경우 있죠. 걸쳐 있는 경우를 좀 이따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읽는지를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척이 거꾸로 되어 있는 경우를 역표척이라고 해요. 역표척은 거꾸로 읽습니다. 거꾸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값이 26 돼 있잖아요. 그죠? 26이라는 건 센티미터니까 26cm니까 미터로 환산하면 0.260m인데 거꾸로 되어 있는 표척값이니까 표척값을 마이너스로 읽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눈금들은 보면은 328과 329의 가운데보다 조금 덜 갔죠. 조금 덜 갔으니까 303m 28 한 5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 284 정도 되겠다. 그러면 3.284 읽은 값에 또 음수부호를 붙이면 됩니다. 역표척의 경우에는 표척을 거꾸로 세우는 건데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동굴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동굴이 있는데 동굴에 이제 이렇게 높이를 측정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다 표척을 세우고 레벨을 거치하고 후시를 읽고 다음에 여기를 세워서 전시를 읽었어요. 또 레벨을 거치시켜서 후시를 이렇게 따는데 내가 이쪽에 뭐가 보니까 종류석 같은 게 있는 거야. 동굴에. 그래서 종류석이 얼마나 정도 높이 되나 해서 표척을 거꾸로 세운 거죠. 그래서 전시를 읽었지. 그래서 읽는 값은 거꾸로 읽으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거꾸로 돼 있잖아. 그죠? 자, 예를 들어 얘가 시작되는 지방구가 여기 뭐 10m라고 합시다. 이 지점에 10m. 내가 얘를 1m 읽었고 얘를 2m 읽었어. 후시를.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지방구 값은 10m 더하기 1m
빼기 2니까 99m가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와서 여기서 또 1.5를 읽었어. 그 다음에 여기 표척이 거꾸로 되어 있어. 1m야. 1m인데 거꾸로 해놨는데 어떻게 했어? 교수님이 마이너스 붙이래. 마이너스 1.0m야. 그죠? 자, 여기 지점까지 높이는 기준 수준면에서 또 얼마가 될까? 그러면 얘는 지금 99m인 거 알았잖아요. 그죠? 얘 지점의 지방고를 계산하려면 99m 더하기 후시죠. 후시가 1.5m 빼기 전시죠. 전시는 어떻게 돼? 전시값은 마이너스 1.0이라며. 그죠? 그러면 99 더하기 1.5 빼기니까 더하기 1이 되겠죠. 그죠? 뭐 어떻게 돼요? 그쵸. 101.5m가 되는 거죠. 기준 수준면에서도 이 종류서 끝에 머리까지는 높이값이 101.5m. 이런 식으로 읽고자 할 때는 역표척 같은 걸 많이 적용을 합니다. 또 특히 터널 공사할 때 터널에 이렇게 뚫어서 터널 높이를 내가 얼마 정도 유지하는지를 계속 확인해 보고자 할 때는 천장의 표척들을 거꾸로 세워서 레벨을 거치시켜서 계속 전시 읽어가지고 그 높이 값들을 역표척으로 값을 읽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관측했던 내용들이에요. 레벨에다 들여다 놓고 이렇게 한번 확대해서 사진기를 넣어서 한번 카메라로 한번 찍어 본 건데 좀 상이 뚜렷하지 않지만 한번 읽는 연습을 좀 해보려고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잠깐 줄 테니까. 그렇죠? 144보다는 높고, 그죠? 145보다는 낮은 상태에 이 십자선의 위치가 걸쳐져 있죠. 여기가, 그죠? 근데 그 절반 요 사이 있죠. 눈금이 5mm 단위로 끊어지는 그거보다는 높게 돼 있죠. 즉 144 1.445보다는 높다는 거죠. 높은 상태가 될 거고. 자, 그러면 여기 걸쳐져 있는 게 얼마가 될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위, 여기를 1mm 단위로 나눠줘야 돼요. 근데 여기 딱 봤더니 걸쳐져 있어. 십자선의 두께, 이제 표척이 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십자선의 두께 때문에 얘가, 이게 1.448을 읽어야 돼? 1.447을 읽어야 돼? 라고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는 내가 이 십자선의 두께에 눈금이 걸렸을 때 이 십자선의 눈금에 걸린 거에 작은 값, 아래 값을 읽겠다든지 위에 값을 읽겠다든지 그거를 평생 기준을 하나만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래만 읽겠다 그러면 작게 읽히는 값으로만 계속 읽어내면 되면 그 값으로만 계속 또 동일한 기준으로 읽어나가기 때문에 어떠한 값을 읽더라도 이제 그 전후시 값을 읽어내서 내는 값에 큰 변화가 발생이 되지 않는데 요때는 낮은 값 읽었다가 저 때는 높은 값 읽었다가 왔다 갔다 하면 그 부분들이 읽을 때 오차가 계속 누적돼서 어느 게 짧게 읽힌 건지 크게 읽힌 건지 나중에 확인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누적되는 오차들을 유발을 해서 수준 측량의 성과의 정확도, 즉 질을 이제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선 두께 때문에 애매모호할 때는 난 작은 값을 읽겠다. 저는 계속 작은 값을 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난 작은 값을 읽겠다면 작은 값을 읽도록 하시고요. 조금 바로 위에 단계에 큰 값을 읽어보고 싶다. 그러면 큰 값을 읽는 것을 평생 그렇게 읽는 것으로 습관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값은 1.447로 읽겠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더 선명하네요. 자, 여기 또 148은 넘었고, 그죠? 149 아래고, 148과 149의 정중앙부보다는 더 아래고, 그죠? 이거는 읽기 좀 편하겠네. 얼마를 읽을까요? 이제 사람이 들고 있던 표축을 읽은 거다 보니까 이렇게 상이 왔다 갔다 정주는 잘 돼 있는 상태인데 표척수가 이렇게 좌우로 삐뚤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 가운데 위치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관측수는 표척수에게 신호를 주고 그 짧은 시간 동안에는 표척수는 숨도 쉬지 말고 정확하게 그 표척을 들고 있을 수 있도록 정지된 상태를 좀 유지해 주는 게 관측수가 표척을 읽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1.48 메타는 넘었고요. 위에 정도 걸쳐서 작은 값을 읽는다고 저는 습관을 붙였으니까 저는 요거를 1.481m로 읽겠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애매모호하게 걸쳐져 있죠. 227보다는 높고 228보다는 아래고 그 중간보다는 위에 있고요. 자, 저는 작게 읽는다고 그랬으니까 이 값을 읽게 되면 저는 2.275보단 높죠. 5보단 높으니까 277로 읽겠습니다. 8보다는 조금 안 되는 것 같죠? 그죠? 이런 식으로 표척의 눈금을 읽어내면 됩니다. 자, 하나 더 읽어볼까요? 예제입니다. 샘플로 왼쪽에 4개, 이제 이 왼쪽, 오른쪽 해갖고 전체적으로 4개가 있어요. 이거는 딱 걸쳐져 있으니까 읽기가 좋죠? 1.900을 읽을 수 있고요. 요거는, 위에 조금 안 되니까 0.895가 안 되네요. 4 정도 될 것 같고, 요거는 2.66보다 높고 5보다 위고 7보다는 위일 것 같죠? 그래서 8로 읽어야 되고요. 요거는 4.895보다 높죠? 얘랑 비슷한 상이나 4.898 정도로 읽겠습니다.